죄송하지만 이런 의상으로는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엘리자 스톤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천공항 1등석 탑승 게이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뉴욕행 직항편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고급 정장과 캐주얼 웨어를 입은 승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청록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로 구성된 모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세연은 손에 든 1등석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좌석 번호와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22살의 그녀는 오늘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릴 세계 무대 데뷔 리사이틀을 위해 출국하는 길이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여행이었죠.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실력과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 바로 며칠 뒤에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외할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고급 비단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전통 놀이개 장식까지 세심하게 매치한 이 한복은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죠. 청록색 저고리의 깔끔한 라인과 연분홍 치마의 우아한 실루엣이 세연의 단정한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세연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옷을 선택했고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아름다운 한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엘리자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10년 넘게 1등석 수석 승무원으로 근무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 유지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죠. 그녀의 눈에는 한복이 그저 색다른 의상 정도로만 보였을 뿐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나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퍼스트 클래스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이런 코스튬 같은 옷차림으로는 다른 고급 승객분들께 신뢰가 됩니다. 비즈니스나 캐주얼 정장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엘리자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품격과 매너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녀는 세연의 한복을 단순한 전통 의상이나 심지어 코스튬으로 치부하며 1등석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세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또 어떤 이는 불편해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죠. 탑승 게이트 주변이 점점 소란스러워지면서 세연은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연의 뺨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받은 교육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탑승권을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 좌석 번호와 등급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데요. 세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좌석이 문제가 아니라 복장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상 이런 전통 의상으로는 1등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코노미석으로 변경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엘리자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마치 세연이 자신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고객인 것처럼 취급했죠. 그녀의 태도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미묘한 편견과 문화적 무지가 엿보였습니다. 세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세연을 항상 소중하게 키워주셨고 그녀 역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공항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세연의 차분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며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전화번호를 찾아 터치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죠. 엘리자는 여전히 세연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이 언제 정리될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죠. 할아버지, 세연이에요. 전화 너머로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8세의 윤만식은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외손녀의 전화를 받고 즉시 깨어났죠. 우리 세연아, 웬일이니? 공항에서 전화하는 거 보니 무슨 일 있나? 네,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HSK 에어라인 승무원분이 제 한복을 보고 1등석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코노미석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전화 너머 할아버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윤만식은 HSK 에어라인의 창립 회장이었거든요. 현재는 명예직이지만 여전히 회사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세연이가 한복 입고 탑승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니? 지금 어느 게이트에 있나? 12번 게이트 1등석 탑승구요. 엘리자 스톤이라는 승무원분이 계세요. 윤만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죠. 특히 자신이 창립한 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연아,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바로 해결해 줄게. 전화가 끊어진 후 세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세연의 통화 내용을 대충 들었지만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다만 세연이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전화 통화 끝나셨으면 이제 이동해 주세요. 다른 승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엘리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연이 아무리 항의해도 결국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승객들을 관리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3분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의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음이 울려 퍼졌거든요. 엘리자 스톤 승무원, 즉시 관제실로 연락 바랍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엘리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근무 중에 이런 긴급 호출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녀는 세연을 잠깐 바라본 후 무전기에 응답했습니다. 네, 엘리자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금 즉시 12번 게이트 1등석 승객 윤세연님을 VIP 라운지로 안내하세요. 회사 최고 등급 고객이십니다. 엘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VIP 라운지는 일반 1등석 승객도 이용할 수 없는 최고급 시설이었거든요. 오직 항공사 임원이나 특별한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죄송한데 확인 부탁드려요. 윤세연 고객이 정말 VIP 등급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김 부사장님께서 직접 공항으로 오시는 중이에요. 즉시 정중하게 안내해 드리세요. 무전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죠. 방금까지 이코노미석으로 쫓아내려던 젊은 여성이 알고 보니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엘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이제야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한복이 1등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VIP 라운지는 괜찮은 건가요? 세연의 질문에 엘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이제는 엘리자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공항 내 전광판에 긴급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HSK 에어라인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전통 의상을 포함한 다양한 복장의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명백히 방금 상황과 관련된 방송이었거든요. 엘리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공항 내부가 점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의 무전기에서는 연이어 긴급 호출이 들려왔고 관제실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죠. 세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주변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 승무원, 즉시 윤세연 고객님을 VIP 라운지로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엘리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하고 있던 젊은 여성과 관련된 일이라니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때 공항 한쪽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HSK 에어라인 한국지사 부사장 리차드 김이었죠. 40대 후반의 그는 회사 일로 새벽에 긴급 호출을 받고 급히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리차드 김은 멀리서부터 세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청록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의 아름다운 한복 차림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옆에 서서 당황해하고 있는 엘리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윤세연 고객님이시죠? 리차드 김이 세연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의 외손녀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HSK 에어라인 한국지사 부사장 리차드 김입니다. 저희 직원이 실례를 범한 것 같아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김의 등장으로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항공사 부사장이 직접 나타나서 사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채린이라는 20대 중반의 여행 유튜버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평소 여행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였는데
이런 흥미로운 상황을 놓칠 수 없었죠. 와, 이거 완전 드라마틱한데요. 한복 입은 분이 부사장님까지 부르셨어요. 이채린의 중얼거림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승객들은 이미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직접 나타나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연님, 먼저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탑승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VIP 대우를 받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입은 한복이 정말로 1등석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인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세연의 말에는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권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편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차드 김은 세연의 품격 있는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회장의 외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큰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물론입니다. 한복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며 어떤 장소에서도 당당히 입을 수 있는 정중한 복장입니다. 저희 직원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리차드 김은 엘리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졌고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렸어요. 엘리자, 승무원, 고객의 문화적 배경과 전통 의상에 대한 존중은 저희 항공사의 기본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엘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두려움과 후회가 자리 잡았죠. 부사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것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촬영하고 있던 승객들의 영상은 이미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입은 여성이 1등석에서 차별받다가 반전 상황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글들과 문화적 편견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세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에 세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리차드 김 부사장과 함께 걸어가던 세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세연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니?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사과했나? 전화 너머 윤만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외손녀가 모욕당한 일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는 즉시 한국 지사에 연락해서 상황 파악과 해결을 지시했지만 직접 세연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리차드 김 부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어요. 지금 VIP 라운지로 안내해 주시는 중이에요. 리차드 김은 세연이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세연이 회장과 직접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세연아, 할아버지가 직접
그 승무원과 이야기해보고 싶구나. 화상통화로 연결할 수 있겠니? 지금요? 괜찮으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세연은 리차드 김을 바라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사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회장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VIP 라운지에 도착한 후 세연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리차드 김은 급히 엘리자를 라운지로 부르도록 지시했어요. 몇 분 후 엘리자가 떨리는 걸음으로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윤만식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78세의 그는 비록 화면을 통해서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어요.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고생 많았네. 그리고 거기 승무원이 엘리자 스톤인가? 네, 회장님. 엘리자 승무원입니다. 엘리자는 화면 속 윤만식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HSK 에어라인의 창립 회장을 직접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엘리자 스톤입니다. 그래, 엘리자. 나는 HSK 에어라인을 창립한 윤만식이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구나. 윤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경험으로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창립회장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고객님의 한복을 보고 1등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제 실수였습니다. 한복이 1등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 이유가 뭔가? 윤만식의 질문에 엘리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한복을 거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단지 막연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한 판단이었던 것이죠. 저는 전통 의상이 현대적인 1등석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자, 나는 이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한 가지 철칙을 세웠어. 그것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는 것이야. 한복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고 어떤 장소에서도 당당히 입을 수 있는 정중한 복장이지. 회장의 말에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엘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리차드 김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세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야. 외모나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하는 거지. 우리 세연이는 세계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야. 그런 재능 있는 젊은이가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일이거든. 엘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더불어 세연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리차드,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 대상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그리고 엘리자에게는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때 윤만식은 화면을 통해 세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손녀의 침착하고 품격 있는 대응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세연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했어. 뉴욕에서 멋진 연주 보여주렴. 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화상 통화가 끝난 후 라운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이 방금 목격한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세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후 VIP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엘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리차드 김 부사장은 회장의 지시사항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창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공항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리차드 김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엘리자를 향해 돌아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리자 승무원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업무에서 제외되고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화 다양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교육을 받은 후에야 현장 복귀가 가능할 것입니다. 엘리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부사장님. 모든 조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때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세연에게 집중되었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엘리자님, 저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엘리자는 놀란 눈으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대화를 제안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세연은 엘리자와 함께 라운지 한쪽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리차드 김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상황을 주시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엘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한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졌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엘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세연은 그런 엘리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공연할 때도 종종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한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연의 말에 엘리자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오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거든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그동안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품격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오늘 배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리차드 김은 세연의 성숙함에 감탄했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명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다니 정말 대단했거든요. 한편 공항 밖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채린을 비롯한 여러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복 차림 피아니스트의 품격 있는 대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벌써 수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에는 응원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한복 너무 아름다워요. 저런 복장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피아니스트라니 정말 멋있어요. 뉴욕 공연 성공하시길. 문화적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복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돌아온 세연과 엘리자를 본 리차드 김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세연님, 탑승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편안하게 쉬시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엘리자, 승무원은 오늘부터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연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뉴욕 공연에서 큰 성공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엘리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등이 이해와 화해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감사해요, 엘리자님. 당신도 재교육을 통해 더욱 훌륭한 승무원이 되시길 바라요. 이때 리차드 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윤만식 회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리차드, 세연이 탑승 후 기내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주게.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사적으로 문화 다양성 정책을 재정비하도록 하라. 리차드 김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서비스 철학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VIP 라운지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리차드 김 부사장은 세연을 위한 특별 에스코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이미 업무에서 제외되어 재교육 담당 부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라운지 창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록색 저고리의 깔끔한 라인이 오후 햇살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연분홍 치마는 우아하게 펼쳐져 그녀의 단정한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전통 놀이개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연님, 이제 탑승하시겠습니다. 특별 에스코트로 모셔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대우는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땅히 해드려야 할 서비스입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세연을 알아본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가 퍼져 있었거든요. 어떤 승객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도 했고 어떤 승객은 따뜻한 미소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어요. 특히 한복을 입은 세연의 모습을 본 외국인 승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실례합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요.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세연은 흔쾌히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진을 찍는 동안 다른 승객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복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것이 전통 한국 드레스인가요? 정말 우아해요. 네, 한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 장면을 보며 리차드 김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국제화란 이런 것이라는 깨달음이 들었거든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세연은 1등석 좌석에 앉았습니다. 좌석 옆에는 특별히 준비된 환영 메시지와 함께 한국 전통차가 놓여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연님, 저희 HSK 에어라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승객분들과 똑같이 대해주셔도 괜찮아요. 세연의 겸손한 태도에 승무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특별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오만하지 않고 배려심이 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기장의 특별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저희 항공기에는 뉴욕 링컨 센터에서 공연하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윤세연님께서 탑승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세계 무대로 향하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세연을 향해 따뜻한 응원을 보냈고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 순간 기내는 마치 하나의 공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한복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댓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한복 입고 당당하게 세계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HSK 에어라인의 빠른 대응도 인상적이네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좋아요. 비행기 안에서 세연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님,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며칠 후에 펼쳐질 뉴욕 링컨 센터에서의 공연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의 경험이 그녀의 연주에도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서는 다른 승객들도 세연의 이야기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어지고 있었죠. 작은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한 후 승무원장이 세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설레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세연님,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승객분들을 위해 짧은 연주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전혀 괜찮습니다. 세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에 부담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달랐어요. 한복을 입고 세계로 나가는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피아노가 없는데 어떻게 연주를 할까요?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디지털 피아노를 준비했어요. 음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이야말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나드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 방식이라고 믿었거든요. 승무원들이 기내 중앙 통로에 작은 디지털 피아노를 설치하는 동안 승객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피아니스트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두들 특별한 공연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복 치마를 정돈했습니다. 청록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가 기내 조명 아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자 기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 윤세연입니다. 오늘 뉴욕으로 가는 이 특별한 여행에서 여러분과 음악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세연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그녀에게 집중했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4번입니다. 이 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을 담고 있어요. 저 역시 지금 한국을 떠나 새로운 무대로 향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세연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기내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디지털 피아노의 소리였지만 그녀의 터치를 통해 마치 진짜 그랜드 피아노 소리처럼 들렸어요. 슈베르트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한복 입은 젊은 연주자의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듯 조용했습니다. 어떤 승객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고 어떤 승객은 창밖 구름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면에 감동했어요. 한복 입은 세연의 모습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연주 중간 부분에서 세연은 잠시 눈을 들어 승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국적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음악 하나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특히 오늘 아침 자신의 한복을 이상하게 바라봤던 몇몇 승객들도 지금은 감동적인 표정으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편견이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곡이 절정에 이르자 세연의 연주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한복의 소매가 우아하게 흔들렸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정말 우렁찼어요. 승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세연에게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브라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복과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놀랍습니다. 당신의 공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연은 겸손하게 인사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박수는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어떤 승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승객은 옆 사람과 감동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승무원장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행은 저희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음악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때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세연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오늘 당신의 한복 모습과 연주를 보면서 제 뿌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씀 감사해요. 우리의 문화는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진심 어린 대화들이 기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세연의 연주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어요. 문화적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음악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이 특별한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진 한복 피아니스트의 감동 연주라는 제목으로 곧 전 세계에 퍼져나갈 예정이었어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착륙한 후 세연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벌써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오는 세연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어요. 청록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의 한복이 뉴욕의 화려한 공항 조명 아래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세연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행 중에 촬영된 영상들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세연 씨, 오늘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한복을 입고 세계 무대에 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갑작스러운 취재 요청에 세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기회야말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세연의 차분하고 당당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일을 통해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믿어요. 이때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HSK 에어라인 창립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런 배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세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저는 평소에 제 배경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음악가로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그런 배경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조용히 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은 세연의 성숙한 답변에 감탄했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세연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고 한복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이 작은 사건은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두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한복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복 사진을 올리며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세연님 덕분에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해시태그 한복 챌린지.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해시태그 문화 다양성, 해시태그 한복사랑. 뉴욕에서 세연은 링컨 센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펼쳐질 데뷔 리사이틀 장소를 미리 둘러보기 위해서였어요. 링컨 센터의 웅장한 모습을 본 세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무대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리허설룸에서 피아노를 만진 세연은 오늘 하루의 경험이 자신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자 자연스럽게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흘러나왔어요. 기내에서 연주했던 그 곡이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세연은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엘리자의 당황스러운 표정,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승객들의 감동적인 박수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난 후 세연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날이었어요. 문화적 편견의 무서움,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음악의 힘까지. 며칠 후 링컨 센터에서 열린 세연의 데뷔 리사이틀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날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고 관객들은 그녀의 연주뿐만 아니라 당당한 모습에도 큰 박수를 보냈어요. 공연 후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세연의 재능을 극찬했고 한복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윤세연의 연주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깊은 감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잘 드러난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당당함과 품격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세연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많은 기업들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HSK 에어라인도 약속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엘리자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후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승객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서비스하는 승무원이 되었어요. 때로는 한복을 입은 승객을 만나면 그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세연은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연을 하며 항상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문화적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세연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제 음악과 한복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어서 말이에요.